역대급 만남이 펼쳐졌다? 한식이랑 양식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없는 이태리 음식을 먹고 후식은 개운하고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산청의 맛과 멋을 품은 곳. 밥 먹고 차 한 잔까지 풀코스로 안내합니다. 공기부터 맛있는 산청의 첫 번째 음식. 한식을 품은 이태리 요리인데요. 음식보다 먼저 눈에 띄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문할 때 메뉴판을 항상 보고 주문해야 돼요. 메뉴판만 보고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음식 이름을 길게 지은 건데요. 길어도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토마토 바지 샐러드 피자, 새우 호박나물 해산물 오일 파스타, 김치 치킨 필라프 이렇게 있습니다. 한식이랑 양식 이태리 음식을 퓨전시킨 음식이기 때문에 이름이 길더라도 손님들이 한 번에 재료 들어간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퓨전에도 요즘 대세가 빠지지 않는데요. 바로 명란 파스타. 명란과 베이컨을 앞다퉈 넣어주고 부드러운 크림으로 고소함을 배로 살려주니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크림 명란 파스타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맛있어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퓨전 오브 더 퓨전. 얼핏 보면 진짜 나물 반찬으로 오해 가능한 호박나물 해산물 오일 파스타는 일반 파스타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호박나물 맛이랑 비슷하면서 간을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나물 무쳐주듯이 나가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야, 볶는 것만 봐도 밥 생각이 나는데요. 새우 호박나물 해산물 오일 파스타가 더 특별한 이유. 마무리로 참기름을 둘러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물 같은 거도 파스타랑 엄청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산청 어르신들도 파스타를 친근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 새우 호박 파스타는요 되게 깔끔하고 건강한 맛도 많이 나고 신선해요. 호박이 많이 들어가서 집에서 하는 애호박 나물처럼 보이는데 파스타가 얹어져 있어서 되게 독특한 그냥 호박 나물 같아요, 느낌이. 분명 알던 맛인데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서 더 입맛을 당기는데요. 꼭 밥을 먹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추천 메뉴도 있습니다. 지금 김치 치킨 필라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볶음밥이거든요. 볶음밥이라서 이거를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김치볶음밥을 많이 드시니까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김치 치킨 플래프도 비법이 있는데요. 수제 볶음 김치를 넣어 볶아주고요. 돌솥 비빔밥 누룽지처럼 이렇게 좀 바삭바삭하고 좀 감칠맛 나는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약간 자락자락 소리가 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볶아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스크램블 에그와 소스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또 그릴에 구운 닭다리살도 올려줍니다. 퓨전 피자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토마토 가지 샐러드 피자. 가지 같은 경우는 이태리 음식에서도 그러고 저희 한식에서도 그러고 많이 쓰이는 주재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신토부리 이태리 요리. 한식파 양식파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산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퓨전 이태리 음식을 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밥 먹었다면 바로 다음 코스 신상 카페 가줘야죠.
맑은 산과 강은 잠시 잊고 커피 한 잔의 여유로 도시 감성을 느껴봅니다. 청소년이라서 할인도 되고 네, 맛있기도 하고 해서 자주 옵니다. 사장님의 훈훈한 할인 서비스로 인근 학교 학생들도 애정을 두는 곳. 핫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달달한 커피향과 어울리는 공간 연출로 카페 곳곳이 인생샷 명소. 네, 저희 카페는 커피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썼지만 직접 담근 수제청을 활용한 음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크로플이랑 직접 베이킹한 스콘이 반응이 괜찮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나서 인기가 많아요. 크로플과 커피 대세 조합이니까 어느 카페를 가셔도 크로플 파시는 거를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찍먹파도 있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도 있습니다. 맛과 멋, 건강을 다 갖춘 수제 자몽에이드. 네, 자몽에이드는 수제 자몽청을 밑바닥에 깔고 이제 탄산수를 붓고 마무리로 허브잎과 건조 자몽칩을 데코를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채화풍 싱그러운 자몽에이드에 이어 지금 가장 맛있는 음료도 있는데요. 바로 딸기라떼. 네, 산청이 딸기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딸기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잖아요. 저희 산청 딸기를 사용한 딸기청을 만들어서 딸기청을 얹고 우유를 끝까지 부어서 완성시키거든요. 이렇게 하면 유리잔 중간에 딸기청이 보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딸기 라떼가 나올 수 있어요. 아낌없이 듬뿍 넣은 과일로 씹는 맛은 덤입니다. 꼭 먹어봐야 할 디저트가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하루에 소량 굽는 생크림 스콘입니다. 일반 스콘과 달리 촉촉한 식감. 산청 딸기잼과 먹으면 입에서 샤르르 녹아내립니다. SNS에서 그때 신제품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이 있더라고요. 안에 딸기가 많이 씹히고 해서 그 뒤로 자주 시켜 먹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빵도 부드러워서 정말 매일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카페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취향의 거리는 좁히고 맛의 영역은 활짝 펼친 퓨전 이태리 요리와 감성도 살리고 건강미 가득한 음료까지. 이상 산청에서 맛봤습니다. 열정으로 한파를 날려버리는 이들은 굉장히 쉽게 지금 빠르게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초체력 훈련을 좀 끌어올리고요. 전술적인 부분에서 적응과 익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되게 자유롭고 또 형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훈련에 되게 재밌게 임할 수 있습니다. 1부 리그 재승격을 위해서 몸풀기 시작한 경남FC. 동계 전지훈련지에서 만나봤습니다. 막 찍어도 화보 같은 빛깔 고운 통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지만 특히 겨울이면 스포츠인들에게 사랑받는데요. 통영은 우리가 접수한다. 한 달간의 휴식기를 마친 경남FC 선수들입니다. 저는 계속 서울에 있었는데 거의 서울은 좀 더 심각해가지고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많이 쉰 만큼 지금 이제 몸을 다시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량도 많고 되게 좀 힘들게 좀 하고 있어요. 통영이 굴이 유명해서 그런지 매생이 굴국인가? 그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하필 저희가 왔을 때 지금 가장 추운 이 시기에 겹쳐서 오긴 했지만 그래도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작년 아쉽게 1부 리그 진출을 놓친 경남FC. 올해는 반드시 승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전술훈련지로서 환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되게 맛있고 또 많은 팀들이 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연습 상대로 이렇게 경기할 수 있는 팀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훈련하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격을 위한 준비로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전술에 맞는 선수를 지금 이제 구축을 했거든요. 일단은 멘탈적으로 좀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각 포지션마다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경기 운영을 잘 할 줄 알고 또 그 포지션에서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선수를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좀 전술적인 특징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입만 무려 16명. 새내기 선수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아이파크에서 경남FC로 이적하게 된 공격수 이정혁 선수입니다. 작년에 경남FC 경기를 봤을 때 되게 좀 재밌는 축구를 한다고 많이 느꼈고 설기현 감독님의 축구가 되게 흥미롭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경남FC를 선택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광주FC에서 경남FC로 이적하게 된 임민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안 있어봤지만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좀 프로로서의 좀 대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생활적인 부분도 되게 편하고 외적인 것도 되게 편한데 이제 훈련장에서 좀 진지하게 하는 그런 프로 마인드가 되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천FC에서 경남FC로 이적하게 된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패스적인 걸 엄청 강조하시고 또 전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한 팀으로서 패스 훈련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더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오후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야, 이거 땅이 얼어가지고 이거 워밍업하고 골키퍼들 여기서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이렇게 기구를 좀 놔서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땅이 전 얼지 않았을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좀 세팅을 하려야 되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게 어렵네요. 한파에도 지지 않겠다. 살살 몸을 풀어봅니다. 하루 스케줄은 보통 오전, 오후로 훈련을 하고요. 오전에는 실내에서 짐 운동이라든가 코어 운동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볼터치를 통해서 그동안 좀 잃어버렸던 그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을 좀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한테 우리 팀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어떤 전술적인 부분에서 적응과 익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경험들을 모두 알려주고 싶다는 설기현 감독. 그의 바람처럼 선수들도 잘 따라와 줍니다. 지금 컨디션은 네, 좋고요.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요. 감독님의 색깔이 확실하신 분이고 또 축구 철학 또한 확고하신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수들이 좀 더 따라가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입 선수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훈련 시간도 되게 짧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해 체력을 다지는 동계 훈련.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선수들 항상 이 부상에 노출이 돼 있고 특히나 그 동계훈련 때는 어쨌든 쉬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어떤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관리를 정말 잘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것 같습니다. 훈련 중인 선수들 옆에서 지켜보는 이분은 백이종 선수 같이 안 뛰세요? 신입이라서요. 복장이 좀 다르네요. 네. 일단 작년에 며칠 전이죠. 은퇴를 하고 또 새로 지도자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최신기종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응원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홈팬분들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경남FC. 벌써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2차 훈련으로 남해로 가서 이제 많은 연습 경기를 통해서 조직력을 좀 극대화를 시켜서 시즌에 이제 데뷔할 생각입니다. 축구가 즐겁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정말 잘 해줘서 결과도 나타나고 또 선수들도 즐겁게 축구를 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온 만큼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동계 훈련 잘 준비한 만큼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팬분들께서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꼭 승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경기장에서 빨리 뵀으면 좋겠고 경기장에 와서 이제 승격하는 걸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이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저희는 그에 맞게 운동장에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올해 K리그에서 가장 빛날 경남FC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북극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대한민국이 꽁꽁, 춘베리와 춘천도 얼어붙었습니다. 춘천을 둘러싼 강과 호수가 모두 얼었는데요. 그야말로 겨울왕국이네요. 하지만 이런 추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눈꽃, 동장군이 선물한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만나러 가보시죠.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새벽, 소양강변입니다. 약간 속눈썹 얼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재 섭씨 영하 21도이며 날씨는 맑은 상태입니다. 지금 7벌을 입었습니다. 겉에 롱패딩 하나, 그리고 안에 또 패딩 한 벌, 그리고 그 패딩 안에 또 경량 패딩을 한 벌 또 입었습니다. 또 그 안에 티를 입고, 그 안에 목폴라를 입고, 그 안에 긴팔티를 입고, 그 안에 반팔티를 입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추워. 오늘 이 추위에 소양강을 찾은 이유는 인턴 실습 중인 대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일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카누를 타고 해맞이를 하는 건데요. 오늘 저희를 안내해 주실 조선기 대표님, 만나자마자 핫팩으로 인사를 전하십니다. 상고대는 사실상 가봐야지 할 것 같고요. 8시 한 10분 정도 되면 이제 해가 올라올 때 그 전후반으로 해서 물안개가 많이 피어오를 예정입니다. 일출 카누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준비 운동으로 얼었던 몸을 풀어주고 구명조끼를 입는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만 잘 받으면 일출 카누 준비 끝! 서서히 해가 떠오르면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파고드는 냉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물 안개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일출 한 40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안개가 이 정도로 올라온다는 거는 오늘 아마 깨끗한 상고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끈한 국물로 몸도 데웠으니 이제 출발할 시간. 일출 카누의 백미인 상고대를 볼 수 있다는 부푼 기대와 함께 소양강 카누 원정대 출격! 이 순간만큼은 추위를 잠시 잊었는데요. 드디어 출렁이는 소양강과 한 몸이 됐습니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가는 카누.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뽀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카누들.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안개만큼 상고대를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 드디어 카누 위에서 일출을 맞이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소양강 물안개. 일출 명소에 소양강 일출 카누 추가요. 소양강 안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봤으니 다음은 상고대 차례.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피다가 말았어요, 상고대가. 이게 좀 근데 아쉽긴 아쉽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여기가 전체가 그냥 다 하얗게 변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여기 다요? 네.
상고대가 피어나면 이런 멋진 모습인데요. 역시 쉽게 만날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상고대가 피려면 일단 기온, 낮은 기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습도가 높아야 돼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이게 습도가 낮아버리면은 그 수증기, 물에 있는 그 수증기가 잘 달라붙지를 않거든요. 쉽게 볼 수 없어 더욱 아름다운 상고대. 일단 첫 번째로 꽂는다면 상고대가 핀다는 거. 하얗게 이렇게 흐드러진 이 버드나무 군락을 본다면은 정말 추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풍경. 그것이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고대의 매력에 푹 빠진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째 상고대 사진을 찍고 계신 신길복 작가님. 안정감, 평화스러운 그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사람이 이제 활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아침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지가 벌써 35년? 상고대 명소로 소문난 춘천 소양강. 추위 소식에 전국에서 몰려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소양강 상고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참 추울 때 소양댐에서 물이 내려와 준다면은 그건 금상첨화예요. 그냥 완전히 백색의 향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오늘 같은 그 상당한 추운데도 상고대가 전혀 안 피해가지고 의지에서 사람들이 엄청 왔습니다. 뭐 차가 거의 뭐 한 수십 대가 와가지고 카메라 쫙 받쳐놓고 다 있는데 오늘 뭐 다 그분들도 고생만 했습니다. 상고대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건이 맞지 않아 상고대를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소양강 일출 카누에는 다른 매력들이 가득합니다. 오, 대표님! 얼어있는 강을 헤치며 앞으로 나가는 아이스 카누잉. 상고대는 못 봤는데 이런 매력도 있어요. 네? 얼음 부서지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뚫고 나가는 느낌이 좋은데요? 괜찮으시죠? 네. 어쨌든 뭐 상고대는 좀 아쉽더라도 이런 아이스 카누잉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못 해본 경험 참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카누를 타면 자연 속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 이런 저희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애들 있죠? 아, 쟤네요? 네, 여기 많죠. 많죠. 얘네들이 이제 물닭이라고 하는 닭인데 물에 사는 닭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리가 약간 이렇게 하얗고 몸 전체가 까맣죠.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닌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풍경들. 천천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카누의 매력입니다. 정말 다양한 생태를 볼 수 있는 자연 생태를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날아와주는 철새들이 있어 외롭지 않은 풍경들.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출 카누를 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두 눈 가득 자연을 담아 돌아오는 그 순간. 자, 얘가 조롱이. 어디? 오! 조롱이에요, 조롱이. 예. 매죠, 매. 네. 자,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너무 잘 보여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을 가로지르며 자연을 만끽한 기회. 비록 상고대는 보지 못했지만 더 큰 매력을 담아갑니다. 막상 이렇게 나와보면 일단은 온천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겨울만 이렇게 되면은 돌아오는 그 철새들이 있어요. 흰꼬리 수리라든가 조롱이, 매 이런 천연기념물들 그런 것들이 다 매력이 아닌가, 상고대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름다운 만큼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고대. 환상의 눈꽃 세상은 아쉽게도 보지 못했는데요. 자연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새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춘천 소양강 일출 카누. 또 한 번 추위가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카누를 타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땐 여러분도 같이 가요. 꼭이요. 밖은 춥고 밤도 긴 겨울,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주전부리 뭐 없을까요? 콩에 찹쌀가루를 2번 입혀 바삭하고 고소하게 만든 콩부갑, 색다른 건강 간식입니다. 옛날 콩튀김은 콩에 찹쌀을 1번 입혔는데 그래서 식감이 조금 딱딱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랫동안 이제 어머니와 같이 연구를 해서 콩에 찹쌀을 2번 입혀서 식감을 바삭바삭하게 만들고 있어요. 엄마의 콩튀김을 먹고 성장한 두 자매가 수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
아이디어 넘치는 콩 부각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매 창업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입이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철 맛있는 주전부리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콩 부각이에요. 아, 콩 부각이요? 오. 콩자반도 콩떡도 아닙니다. 바삭하게 튀긴 콩에 참깨로 코팅한 콩 부각인데요.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죠? 생김새는 맛땅콩 꿀땅콩 느낌인데 이게 콩 부각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콩 부각은 사실 대전 향토 음식인 콩튀김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이제 콩튀김은 콩에 찹쌀을 입혀가지고 멸치볶음이나 밑반찬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인데 저희는 이 콩튀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맛의 스낵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콩튀김을 좋아했던 두 자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색다른 콩 부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맛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콩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굿즈도 만들고 패키지 작업도 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콩의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조 방법을 업그레이드한 콩 부각 어떻게 만들까요? 야, 여기에는 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네요. 네, 고소하죠. 여기는 이제 콩 부각을 만드는 곳이에요. 아, 자 이제 1차적으로 콩 부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또 가공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재료인 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콩을 8시간 정도 미리 불려서 만드는데 백태와 서리태를 사용합니다. 뭐든지 원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콩 부각도 당연히 이 콩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는 국산 콩을 쓰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직접 콩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에다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 콩튀김은 이제 콩에다가 찹쌀을 한 번만 입혀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딱딱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어머니랑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콩에다가 찹쌀을 2번 입히는 기술을 발명을 했어요. 오, 그거 비법인데 공개해도 괜찮은 거예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살짝. 아, 2번을 입히는 또 노하우가 따로 있는 거군요. 바삭한 식감을 더해줄 찹쌀가루를 솔솔솔 뿌린 다음 뭉친 데 없이 골고루 뭉치도록 살살살 버무립니다. 이렇게 얇게 튀김옷을 입히면 콩튀김이 되고요. 다시 한번 찹쌀가루를 묻히면 콩 부각이 됩니다. 화면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찹쌀가루를 2번 입히는 과정이 콩 부각의 바삭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커다란 가마솥에서 콩을 튀겨볼까요? 콩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어준 다음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계속 휘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동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적당한 온도 175도에다가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휘저어주고 있어요. 계속 더 저어줘야 되는 거네요. 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저어주고 있습니다. 동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콩 부각은 이렇게 노력과 정성이 가득 필요하네요.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찾는 사람이 줄어 자칫 잊혀질 뻔했던 향토 음식 콩튀김. 자매는 어머니로부터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맛과 식감을 업그레이드시켜 콩 부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저는 콩부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콩부각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어요. 아,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요? 바로 저쪽에. 아, 어머니가 이 공장 안에 계세요? 네. 이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인데요.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콩튀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머니이자 이 공장의 대표님. 네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 중이셨던 거예요? 이제 콩 마무리 작업이 끝나고요. 이제 포장 직전의 단계입니다. 처음에 딸들이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죠. 큰딸은
연기를 전공하고 둘째 딸은 한국화를 전공했거든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길을 가기를 바랬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공장을 들락거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연구하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매는 2015년 처음 콩튀김 제조법을 배운 뒤 벤처 창업을 착착 준비해왔습니다. 2018년엔 대형 마트에 입점했고 지난해 말에는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두 자매의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삭하게 튀겨낸 콩 부각이 다양한 맛과 색깔로 변신할 차례. 물엿으로 얇게 코팅한 다음 여러 가지 곡물과 가루로 또 한 번 옷을 입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신선하게 바로 만들어 배송하는 거죠.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네요. 어머니가 혼자 콩튀김을 만들 때는 간의 수공업으로 그날그날 즉석 판매했지만 두 자매가 업그레이드 시킨 콩 부각은 전국으로 유통하는 제조업이 됐습니다. 이거를 좀 더 개발해서 저희가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하고 21년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콩부각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대전에서 시작한 콩튀김이 해외에 진출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밑반찬으로 먹던 대전의 향토 음식 콩튀김이 두 자매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만나 훌륭한 건강 간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한 스푼에 자매의 열정과 패기를 톡톡 넣고 버무린 콩 부각은 이제 유망 농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맛과 식감, 건강까지 생각한 콩 부각 한번 맛보지 않으실래요? 자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그 숨막히는 마스크를 씌워서 1년을 지내게 했다라는 것과 올해는 지난해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자, 그럼에도 지난해 경남 교육, 이 교육에 대한 또 평가도 해보셔야 될 텐데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은 75점, 74점을 주셨고요. 학생은 60점대로 조금 점수가 낮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입니다. 이 위기를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 기회로 삼아서 희망찬 2021년을 저희들이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아 사랑의 신년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임동현입니다. 저는 오늘 신년 특집에 맞춰서 김해 지혜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교육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 교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이시죠. 박종훈 교육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2021년 되고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도 먼저 새해 인사 드리고 출발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경상남도 교육감입니다. 지난 2020년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님도 참 힘들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참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도 아쉽게도 코로나19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한 해였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참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아마 유사 이래로 3월 2일 날 개학을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 이제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 개학을 해야 됐던. 그러나 1학기 동안은 저희들이 되돌아봤을 때
어떤 수업의 품질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그렇지만 2학기까지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아이톡톡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도내 250개 학교에 보급해서 시행을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또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교직원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에도 지난해 경남 교육, 이 교육에 대한 또 평가도 해보셔야 될 텐데 교육감으로서 정말 제가 어려운 질문들이네요.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직접 제 점수를 매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백서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은 75점, 74점을 주셨고요. 네. 코로나 대응의 점수를 학생은 60점대로 조금 점수가 낮았습니다. 또 공약 평가단에서 제가 공약 이행 점수를 92점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썩 나쁜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100점 만점 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 분명 아쉬운 대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었을까요? 뭐 가장 크게 아쉬웠다면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그 숨막히는 마스크를 씌워서 1년을 지내게 했다라는 것과 네.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중요한 사업들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조차도 제가 편하게 이렇게 많이 만나 뵙지 못하고 모두가 고립되어서 갇혀 있었다는 것이 예. 뭐 그보다 더 큰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쉬운 대목 말고요. 앞으로 이제 경남 교육의 비전과 청사진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 2021년 신축년입니다. 그야말로 경남 교육의 신축이 또 필요한 한 해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은 목표로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올해를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름에 걸맞는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톡톡이라는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를 했고요. 예. 올해는 특히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공문서나 이런 데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의 첫 시작을 올해는 모든 도내 초등학교가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교육의 품질을 더 높이는 이 일까지 해서 대전환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네.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코로나19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 그 가운데 아이톡톡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 플랫폼과 비교를 했을 때 아이톡톡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예. 이제 아이톡톡이 네. 원격 수업만을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단순한 원격 아이톡톡은 수업이다. 예. 원격 수업만을 위한 도구는 아니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아이톡톡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학습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남기는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해서 잘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네. 아이들의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대단히 획기적인 저희들의 플랫폼입니다.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어떤 수업도 네.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직접 하는 수업보다 더
수준이 높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어쩔 수 없는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선생님이 원격 수업의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게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엉뚱짓을 하는 것인지 이거 확인이 어려운 이런 것도 아이톡톡은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모든 것이 딱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통제가 가능하고요. 네. 전국 최초의 그 플랫폼입니다. 네. 가방 안전덮개 제가 그 인터넷에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시 시발점 역할을 했던 것은 경남교육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방 안전덮개로 저희들이 이른바 히트 상품을 만든 셈이고요. 올해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한 팀 만듭니다. 아, 팀 자체를요? 예, 팀을 네네. 만들어서 여기서 어느 학교의 어느 구간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 생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찰청 데이터, 지자체의 데이터, 이 데이터를 다 활용해서 학생 안전 통학로 전자지도를 네네. 1학기 중에 다 만들고 2학기에는 구체적으로 학교와 학부모님들께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올해 안전을 위해서 더 크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교육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경남교육은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게 학교에 보냈을 때 교육 복지에 대한 관심도 물론 부모님들 떠올리실 텐데 이 올해 달라질 교육 환경 내용이나 뭐 추가될 내용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통합 거점 방과후 학교, 그러니까 돌봄 학교를 별도로 하나 만듭니다. 네. 방과후 학교, 돌봄이라는 것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는 학부모님들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가 하고 있는 돌봄과 방과후 학교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운영에 걸림돌로서 작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만드는 여기는 학교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따로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10개의 학교 학생들을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방과 후에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의 품질도 높이고 학교로부터도 독립된 이런 새로운 모델을 저희들이 하나 만듭니다. 이것을 성공해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까지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1년 역시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신년초인데 그래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은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적용되는 이 교육 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학생과 교사 또 학부모들을 일컫는데 이분들의 이제 원활한 소통, 상호 협력도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정리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격려의 말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교직원, 학부모님들도 지난 1년 참 힘드셨는데 올해 똑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는 지난해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데 대한 것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를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 기회로 삼아서 희망찬 2021년을 저희들이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도 이제 2021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경남교육도 물론 운동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많이 좀 건강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아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올 한 해 경남교육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